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차로 사람을 판단해요. 심각한 문제죠. 미친듯이 급 나누고 미친듯이 갈라치기 하고 돈돈돈돈 찌찌찌찌 차차차차 어휴 이란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차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자분들도 남자를 볼 때 차로 판단을 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엉터리 방식이야. 만약에 차로 사람 판단하는 사람 있으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호구입니다. 호구. 예. 사기 당하기 좋은 사람이야. 물론 사람의 첫인상이나 외관 중요하게 하지만 그게 그 사람의 전부를 다 담아내지 못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딱 사기 당하기 좋은 것 같아요. 왜냐? 겉만 보고 단연제니까. 물론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거칠에 중요하긴 하지만 거칠에는 그냥 참고만 하는 겁니다. 참고만. 아무리 뭐 좋은 차를 몬다고 해도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인지 능력이 좋은 사람인지 아니 능력이 10분 없는 사람인지는 겪어봐야 합니다. 그렇죠? 막상 좋은 차를 몰아도 헐랭이 같은 사람도 너무 많아요. 요즘에 좋은 차 몰아도 뭐 굉장히 달동네 원룸에 산다거나 직장 변변찮다거나 가정연이 없다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생각이 많아요. 내가 지금 뭐 돈도 많이 못 벌고 가지고 있는 돈도 없고 뭐 집도 형편없는데 좋은 차 한 대 가지고 있다고 그거 뭐 그게 대단한 거야 이게. 반면에 뭐 좋은 차 안 몰아도 거지하게 사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 이 차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 차만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이제 차만 가지고는 판단이 안 됩니다. 근데 요즘에 차로 좀 판단하는 분도 많이 있고 차에 못 미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차라는 게 그냥 교통수단이고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게 지방에 사는 게 아니면 차가 그렇게 엄청나게 간절하게 필요하지 않거든요. 사실 서울이나 수도권, 근데 광역시에 살면 사실 차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차가 있으면 불편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특히 서울 같은 데는 차가 있으면 오히려 더 힘들어요. 항상 주차 지역이 시달리고 서울 같은 게 각기 주차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차비용을 계속 지불하게 되고 그리고 2중 주차, 3중 주차도 많아가지고 나올 때도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운전할 때 한강 다리나 올림픽 대로를 이제 경유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매번 막히잖아요. 매번. 난 개인적으로 서울 사는 분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특히 차를 모시는 분들. 서울은 그냥 출퇴근 시간대가 아니어도 막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보통 출퇴근 시간대 막힐 수 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이제 차 몰고 나오니까. 도로의 어떤 그런 사정은 한정적이다 보니까 막힐 수가 있는데 서울은 그런 출퇴근 시간 아님에도 막힐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걸 예전에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 또 문제가 뭐냐면 정말 큰 식당이 아니면 뭐 일반 식당에서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보통 식당에 주차장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서울은 주차장이 없는 곳이 많아요. 네. 보통 이제 다른 타 지역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음식점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주차장을 따로 제공하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주차 걱정은 따로 안 하거든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비싸고 큰 데가 아닌 이상은 일반 음식점 가면 주차장을 제공하지 않는 곳이 많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밥 먹는 것도 차 가지고 있으면 이제 부담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이렇게 차에 못 매는 사람들이 많은 거지? 차가 뭐길래? 요즘 국산차도 많이 비싸거든요. 네, 진짜 많이 비싸.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뭐 좋은 차 갖고 싶고 그래도 좀 참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남들도 좋은 차 몰고 싶은 마음 하는 마음은 충분히 알겠지만 그래도 아직 우리가 확실하게 뭐 능력을 갖췄다거나 이 자리 잡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차를 좀 나중에 사도 괜찮아. 왜 굳이 젊을 때 몰아가지고 힘들게 살려고 그래요? 젊을 때 차를 무리해서 이제 프라이브로 구입하게 되면
차값으로 돈이 다 나가다 보니까 돈을 모을 수가 없잖아요. 돈을 모으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의 주거 환경에서 더 좋은 데 못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 먹은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차보다는 집인데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차에서 먹고 자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가 아무리 좋아도 집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나이 먹잖아요. 나이 먹으면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 살든 간에 보통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뭐 사람 만나는 거 아니면 사실 밖에 잘 안 나갑니다. 그럼 집에서 뭔가 여가생활 보내는 것들 많아져. 그러면 이 주거 면적이라는 게 무시 못합니다. 물론 뭐 집이 엄청나게 한 넓을 필요는 없어요. 뭐 40평 넘어가면 사실 청소하기 힘들긴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집에서 취미생활 할 수 있고 여가생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돼요. 뭐 사람마다 집을 보는 기준은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어릴 때 집에 대한 소를 많이 느껴가지고 일단 이사 걱정 없는 집. 그러니까 내 집이 있으면 이사 걱정이 없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직장을 옮긴다거나 아니면 이제 급히 어디로 가야 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쭉 살 수 있잖아요. 이거 엄청나게 무시 못하는 거거든. 여러분 나이 먹어서 이사 가는 거 고역이야, 고역. 이사 가는 건 비용도 비용이지만 또 짐 풀고 다시 적응하고 집 사고 이거 정말 노가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 먹으니까 이제 막 정말 좋은 집에 이사 가는 게 아닌 이상은 이사 가는 게 상당히 피곤해 이게. 짐 풀고 하는 게. 특히나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씁쓸한데 이게. 젊을 때야 뭐 여기도 살 수 있고 저기도 살 수 있고 그렇지만 나이 먹고 있잖아요. 나이 먹고 내가 가진 것도 없이 계속 월세방 전전하게 되면 또 그거만큼 청승맞은 게 없어 이게. 나 그동안 뭐 한 거지? 나 그동안 돈 벌었는데 그 돈도 어디 갔을까? 그 돈 관리만 잘했어도 이렇게 계속 월세방 전전한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뭐 좋은 차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우리가 차에서 먹고 자고 하는 게 아닌데 이게. 그리고 지금 신차도 나중에 시간 지나면 중고차 될 거 아니야. 아무튼 차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력 단절과 장기 백수. 저는 경험했던 건데 정말 쉽지 않고 건강도 잃고 스트레스, 정신병 수준으로 옵니다. 지금 어디 다니기 시작해서 정말 행복합니다. 월급 적고 몸은 힘들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장기 백수 벗어나서 일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일단 장기 백수 청산하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마음고생이 많았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직장 잘 다니시기 바라겠고요. 아마 다니시면 힘든 거 많을 거예요. 그래서 참고 다니시기 바랄게요. 뭐 어떻게 하시다가 장기 백수가 된지 모르겠지만 장기 백수라고 본인이 수도 얘기했으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2년 이상 놓은 것 같아요. 2년 이상은 직장을 안 다니신 것 같아. 뭐 중간에 알바 같은 거 있겠지. 여러분 노는 거 즐거운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저렇게 오래 놀면요 불안해 여러분. 불안해 정상이야. 요즘에 점점 안 좋은 게 잠깐 백수가 아니라 이 장기 백수가 되는 분들이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년 이상 있잖아요. 그 제대로 된 경제활동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쭉 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점점 늘고 있어. 이 장기 백수가 무서운 게 뭐냐면요. 아무리 뭐 전 직장 열심히 다니고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 하더라도 우리가 1년 이상 놀게 되면 그동안 일했던 거 다 까먹습니다. 다 까먹어요. 2년 놀잖아요. 완전히 까먹어요. 완전히. 네. 그러니까 한 1년 이상 우리가 이 일을 안 하고 놀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전에 다녔던 거, 뭐 기술 같은 것들 있잖아요. 경력 같은 게 생각이 안 나요. 이게. 내가 뭘 했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거기다가 세상에 대한 뭔가 두려움이 생겨요. 이게. 진짜로. 그리고 사람 만나는 겁나. 왜냐? 우리가 나이 먹고 사람 만나면 있잖아요. 뭐 백수가 돼도 만날 수 있긴 하지만 보통 백수생 오래 하면 친구들도 나는 안 좋게 생각해. 만나면 무슨 얘기 하냐면 너 언제까지 놀 거야? 너 그 놀아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옵니다 여러분. 나와요. 사람들이 뭔가 걱정의 시선 얘기한 게 있거든. 근데 그게 굉장히 부담이 돼. 그럼 안 보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돈을 안 벌다 보니까 누굴 만날 때 돈 들지 않습니까? 그 돈 드는 것도 부담스러워 이게. 그 만날 때마다 근황 얘기 하면 계속 백수 얘기하는 것도 사실 그래. 그러면 안 보게 돼요. 내 처지가 뭔가 좀 비로하게 되면 자존감이 떨어져. 사람 만날 때 주눅 든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제 인간관계 같은 건 단절이 됩니다. 보통 장기 백수 되고 나서 뭐 친구관계 유지되고
인간관계 유지되는 분들 많이 없어요. 다 끊깁니다, 이게. 그동안 인사했던 분들도 있잖아요. 막 직장 다닐 때 인사했어. 모임도 많이 갔고, 친구도 많았는데, 1년 놀잖아요. 다 떠나갑니다, 다. 정말 친한 몇 명 말고는 없어요, 이게. 그 남은 친한 몇 명들도 앞으로 어떻게 유지될지 몰라, 이게. 그리고 주변 가족들이 날 좋아하지 않죠, 이게. 맨 처음 이해하다가도 계속 놀게 되면 부모 입장에서도 좋아 보이지 않지, 이게. 그리고 보통 백수가 오래되면 건강이 나빠져요. 왜 건강이 나빠지냐면 운동을 안 해. 백수가 되면 게을러지기 때문에 밥도 제때 안 챙겨 먹고요. 식사 같은 것도 좀 불규칙하게 먹고 운동을 안 해요. 백수가 되면 살이 많이 찝니다, 살. 네, 사람이 게을러지고 이제 활동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보면 히키꼬모리 분들 있죠. 운동이 외톨이 분들. 그분들이 보면 대부분 좀 고도비만 많아요. 그분들이 많이 먹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칼로리가 높은 거 있잖아요. 뭐. 이제 단백질 이런 거 먹는 게 아니라 식단 관리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탄수화물에 단 음식 같은 거 있죠. 당 많이 들어가고 인스턴트 같은 거 많이 먹고 활동량이 없어. 사람이 먹어도 많이 움직이고 유산소 많이 하면 살로 안 가요. 근데 그분들은 먹고 맨날 누워있고 앉아있고 하다 보니까 체육 소비 같은 거 안 하다 보니까 다 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놀면 살찐 분들이 많아요. 아마 이분도 이제 백수생 오래 하면서 체중이 많이 증가했을 거예요. 이게. 그래도 뭐 우여곡절이 겪었지만 뭐 이분 같은 경우에 취업을 했어요. 예. 그래도 참고 다니시기 바랄게요. 어떻게든. 예. 그 백수생활 하면서 마음고생 많이 했는데 뭐 직장 아무리 힘들어도 뭐 회사가 망하는 게 아닌 이상은 쭉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수가 된 분들한테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백수 되었다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운동 꼭 하세요. 하루에 한 1시간 반에 2시간은 운동하세요. 조깅이나 러닝 같은 거 하십시오. 줄넘기라든지. 예. 아니면 턱걸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근력 운동 같은 거 하세요. 맨스 운동 같은 거. 살찌면 안 돼요, 여러분. 백수가 되고 나서 중요한 게 살찌면 안 돼요. 대부분 살찌거든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누워만 있는 거야. 그럼 살 금방 찌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루에 1시간 만에 2시간 정도는 그냥 걷기나 조깅, 뭐 줄넘기 같은 것들, 유산소 같은 거 꼭 하시기 바라겠고, 밥은 제때 드시고요. 밥다운 밥을 드시고, 그리고 이제 취업 활동 같은 거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너무 뭐 내가 지금 놀고 있다고 아무것도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나이 먹어서 아무것도 못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